식당 아줌마 딸 주제에 고급 호텔 약혼식장 차은희가 최수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하얀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샹들리에 아래 하객들이 숨을 삼켰죠. 너희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국밥이나 퍼주는 식당 아줌마야. 수지는 눈물을 삼켰고 옆에 민주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신부 어머니 최영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따뜻하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체 이 식당 아줌마는 누구일까요? 이야기는 하루 전으로 돌아갑니다. 약혼식 전날 오후 차병원 복도 최수진이 하얀 가운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원장님 며느리 될 뿐이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집안이 좀 그렇다며? 응. 식당 집딸이라던데? 헐, 진짜? 재벌이랑 식당? 격차 장난 아니네. 수진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복도 끝. 가슴에 단 명찰을 내려다봤어요. 최수진 마이너스 내과 레지던트. 명찰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명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가슴에 달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죠. 수진아, 내일 준비 다 됐어? 응, 엄마. 긴장되네. 엄마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괜찮아. 그냥 편하게 와. 그래도 그쪽 어른들이 다 의사 선생님들인데.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내일 식당 얘기는 하지 마. 제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수진아. 엄마가 조심할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그게 아니라.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 끼 식당. 새벽 4시. 최영자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주방에서 큰 솥을 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가 들어왔죠. 사장님, 오늘도 왔습니다. 최영자가 밥과 국을 담아냈습니다. 반찬도 6가지. 천천히 드세요. 배부르게 먹고 가세요. 사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제가 삽니다. 오전 10시.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최영자는 한복 가게로 향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40년간 앞치마만 입었는데 잘 어울리세요.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영자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40년간 식판을 나르고 설거지를 한 손. 저녁 6시. 집. 수진이 와 있었어요. 엄마 한복 입어봤어? 응. 엄마한테는 좀 과한 것 같더라. 무슨 소리야? 엄마도 예쁘게 입을 자격 있어.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 따뜻한 손. 수진아, 내일 엄마가 실수해도 괜찮지? 수진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도 저쪽 어른들 앞에서 엄마가 어색할 것 같아서. 내일은 우리 날이야. 엄마랑 나.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식당 집딸. 복도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최영자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을까?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입니다. 약혼식 당일. 저녁 6시. 서울 강남 고급 호텔.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어요. 입구에 차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 굵은 진주 목걸이, 수백만 원짜리 차림새. 최영자가 택시에서 내렸어요. 한복을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어요. 사돈, 어서 오세요. 많이 늦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식당 문 닫고 오느라.
차은이가 최영자를 훑어봤습니다. 한복 빌린 거예요? 아니요. 새로 샀습니다. 그래요? 그럼 괜찮네요. 차은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식장 안 하객들이 가득했어요. 신랑 측 100명, 의사들, 교수들, 병원 관계자들, 신부 측은 10명 남짓. 저기 신부 어머니시래. 한복이 좀 어색하지 않아?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최영자는 구석에 앉았어요. 차은이가 친구들과 지나갔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워낙 착해서 신부 집안은 좀 그래도 받아줬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최영자의 귀에도 들렸죠. 약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수진과 민준이 입장했어요. 사회자가 신랑을 소개했습니다. 학력, 경력, 병원 업적. 길었어요. 신부 최수진 씨는 차병원 내과 레지던트입니다. 신부 소개는 짧았습니다. 그때 테이블 옆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5살 아이가 음료수를 쏟았습니다. 주황색 액체가 테이블보에 번졌어요. 옆 하객의 드레스에도 튀었습니다. 아이고, 수입 드레스인데. 웨이터가 달려왔습니다. 20대 초반 알바생. 죄송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히려 얼룩이 더 번졌습니다. 제대로 못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영자가 일어났어요.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웨이터를 향해 말했어요.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최영자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테이블 위를 신속하게 닦아냈어요. 바닥에 얼음 조각도 주워 담았습니다. 드레스 얼룩까지 제거했죠. 와, 정말 깔끔하시네요. 신부 어머니가 직접 나서시다니. 하지만 차은이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역시 차은이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신부는 못 속이는군요. 누가 식당 출신 아니랄까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 그대로 나오네요. 이런 고급 호텔에서 바닥이나 닦고 있으니 직업병인가 봐요. 친구들이 낄낄거렸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차은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최영자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렸죠. 그리고 그녀의 눈. 평소의 온화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평생 그런 일만 하셨으니 몸이 먼저 반응하시나 봐요. 차은이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식당 아줌마가 들어오다니. 최영자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차은이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64년간 숨겨온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영자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차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까 보셨어요? 정말 청소 솜씨가 예술이던데. 맞아.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낄낄거리는 소리. 수진이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약혼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제 엄마 그만 모욕하세요. 엄마는 정직하게 일하며 저를 키우신 분이에요. 차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네. 엄마를 모욕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식당 일이 그렇게 천한 일인가요? 어머님 병원 구내식당 그분들이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나요? 감히 어디서? 차은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식당 아줌마 딸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짝? 차은이의 손바닥이 수진의 뺨을 가격했습니다. 정적? 수진의 하얀 뺨에 붉은 손자국. 민준이 황급히 수진을 붙잡았어요. 엄마, 왜 그래? 넌 가만히 있어. 차은이가 수진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 받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너희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국밥집에서 밥이나 퍼주는 식당 아줌마야.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촬영 시작.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최영자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수진이 자신을 바라봤어요. 엄마, 제발 참아. 최영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차은희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최영자가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조용히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최영자가 차은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갈까? 아니요. 끝까지 있을래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알았어. 약혼식은 어색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차은희는 의기양양했습니다. 확실하게 교육시켰어. 친구들과 낄낄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약혼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빠져나갔어요. 벌써 SNS에 올라왔네. 조회수 미쳤어. 영상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화장을 지운 얼굴로 나왔어요. 뺨에 손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최영자가 딸의 뺨을 만졌어요. 아프지? 괜찮아요.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왔습니다. 최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 엄마, 집 갈까? 아니. 엄마 잠깐 갈 데가 있어. 어디? 회사.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최영자는 택시를 잡았어요. 메디케어 재단 본사로 가주세요. 지금 시간에 거기가 열려 있나요? 열려 있어요. 저를 위해서라면. 최영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64년간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병원 VIP 병실, 차은희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부르셨어요? 앉아.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제 일, 엄마가 좀 과했어. 하지만 내가 먼저 나한테 대들었잖아. 죄송합니다. 차은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결혼은 좀 미뤄야겠어. 1년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 오빠도 동의했어요? 당연하지. 아들이 먼저 말했어. 솔직히 말할까? 우리 병원 이미지 생각해야지. 식당 아줌마 며느리라는 소문 벌써 다 퍼졌어. 환자들이 뭐라는지 알아? 차병원 원장 며느리가 식당 집딸이래.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년 동안 생각해봐. 정말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내 엄마도 좀 교육시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오늘은 가봐. 민준이도 바빠서 못 만나. 수진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복도 벽에 기댔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울어? 민준이었습니다. 오빠, 엄마 만났어? 미안해. 1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화가 너무 많이 나셨어. 오빠는 뭐 하고 있었어? 어제 엄마가 나를 때렸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수진이 민준의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방금 나한테 한 말이야. 수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오빠가 먼저 엄마를 지켜줬어야지. 간호사들이 쳐다봤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자. 민준이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이 뿌리쳤어요. 손 떼. 나 혼자 생각할게.
1년 말고 영원히.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한 끼 식당. 수진이 들어왔어요. 최영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왔어? 딸의 얼굴을 보자 알았어요. 엄마,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그만하자. 결혼, 포기할게. 최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차은희 씨가 결혼 미루자고 했어. 1년. 민준 오빠도 동의했대.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만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이러다 엄마 더 모욕당하면 어떡해. 최영자는 딸 옆에 앉았어요. 그냥 포기하자. 민준 오빠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랑 둘이서. 최영자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가 뭘 어떻게 해. 믿어줘.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최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상처받게 두지 않을게. 그날 밤 최영자는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네, 회장님. 내일 아침 긴급 기자회견 준비해. 알겠습니다. 장소는 본사 대강당. 모든 언론사 소집. 주제는 64년 만에 정체 공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하시는 겁니까? 그래. 차병원 그룹. 그들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보여줄 거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40년을 함께한 식당.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메디케어 재단 본사. 새벽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64년간 베일에 쌓였던 메디케어 재단 이사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매출 5조 원, 전국 300개 병원. 오전 9시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최영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 구릿빛 피부, 굵은 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디케어 재단 이사장 최영자입니다. 저는 64년 전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한 끼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틀 전 제 딸의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약혼식장. 차은희가 수진의 뺨을 때리는 장면. 식당 아줌마 딸 주제에 기자들이 놀라 술렁거렸습니다. 차병원 그룹 원장 부인 차은희 씨가 제 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폭행했습니다. 식당 주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다음 자료. 메디케어 재단 현황. 전국 300개 병원. 연매출 5조 원. 직원 8만 명. 식당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도 의료행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년간 무료 급식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루 100명씩. 하지만 차은희 씨는 그것을 모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차병원 그룹과의 모든 협력을 중단합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800억 원. 차병원 전체 운영의 80%입니다. 차병원 그룹 의존도. 의료 장비 공급 85%, 약품 공급 80%, 환자 의뢰 70%. 오늘부로 모두 중단됩니다. 최영자가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차은희 씨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식당 주인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리죠. 당신이 모욕한 그 식당 주인이 바로 당신 병원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메디케어 이사장 64년 만에 정체 공개 식당 주인이 5조 재단 이사장 차병원 거래 중단. 생존 위기. 온라인이 들끓었어요. 대박. 진짜였네. 차은희 완전 끝났다.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네. 그 시각 차병원. 차은희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차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 메디케어에서 거래 중단 공문. 차은희가 주저앉았어요. 그 식당 아줌마가 메디케어 이사장?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의료 장비 업체 계약 취소. 약품 공급 끊겼어요. 환자 예약 취소 폭주. 주가 폭락 중입니다. 마이너스 35%. 하한가. 차은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모욕한 그 식당 주인이 바로 당신 병원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차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30년 쌓은 병원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차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였습니다. 은희야, 너 진짜 큰일 났다. SNS 난리 났어. 전화를 끊었어요. 차은희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기자회견 다음 날, 차병원 로비에 환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수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원장실, 메디케어 재단에서 최종 통보 왔습니다. 비서가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3일 내로 모든 장비 회수, 약품 공급 즉시 중단. 3일? 그럼 환자들은? 보건복지부 감사가 내일 들어옵니다. 익명 제보, 과잉 진료, 보험 부정 청구. 차 원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국세청 세무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났다. 그날 오후, 은행. 차은희가 대출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병원 주가가 70% 폭락했습니다. 그럼 개인 자산으로라도.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SNS 이슈로 은행원이 태블릿을 돌렸어요. 약혼식 폭행 영상, 조회수 500만. 저녁, 차은희의 집, 친구들이 왔습니다. 은희야, 미안한데 다음 모임 내가 빠지면 안 될까? 왜? 언론이 난리야. 우리까지 엮이면. 차은희는 문을 닫았어요. 200평 펜트하우스가 텅 비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 집 팔아야겠어. 병원 살리려면 현금 200억. 그럼 우리는? 아파트 30평. 3일 후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차병원 그룹 과잉 진료 120억, 보험 부정 청구 80억, 의료법 위반 17건, 병원 운영 정지 6개월, 주가는 마이너스 85%, 직원들이 사표를 냈어요. 차병원 의사 출신이라는 게 이력서에 독이 됩니다. 30년 쌓아온 병원이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 달 후, 차은희가 메디케어 재단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최영자 이사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차은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들어오세요. 김 실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 최영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은희가 들어왔어요. 앉으세요. 차은희는 무너져 앉았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약혼식장에서 제 딸의 뺨을 때리신 분이 용서를 구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운영 정지 6개월. 의사들 다 떠나고 제한이 있습니다. 최영자가 차를 따랐습니다. 10년. 네. 10년간 메디케어 재단 산하병원에서 일하세요. 청소원으로요.
차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일 새벽 3시 출근, 병원 화장실 청소부터 10년 뒤에 거래를 재개해드리죠. 부정청구건 고소 취하, 세무조사도 무마. 하지만 싫으시면 차병원은 파산, 남편은 의사 면허 취소. 최영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선택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차은희가 서명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10년 후에는 식당 주인이 얼마나 고된 일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메디케어 중앙병원 지하. 차은희가 청소복을 입고 섰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화장실. 차은희는 걸레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변기를 닦았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10년, 3650일.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메디케어 재단 대강당. 식사 마이너스 의료 통합 프로그램을 발표하겠습니다. 수진이 단상에 섰어요. 이제 그녀는 재단 이사였습니다. 식사는 의료의 시작입니다. 스크린에 한 끼 식당 사진. 제 어머니는 40년간 이곳을 운영하셨습니다. 박수. 어릴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엄마가 식당 일을 하신다는 게 친구들이 놀릴까봐 학교 앞에서 엄마를 못 본 척한 적도 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식사는 생명을 살립니다. 엄마가 하신 일은 의료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메디케어 재단은 전국 300개 병원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맨 앞줄에 최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앞치마 차림. 저는 식당 아줌마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기립박수. 복도.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료 진료소 가운. 수진아, 발표 잘 봤어? 오빠, 나 이제 자격 있을까? 다시 시작할. 10년 전 약혼식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미안해. 10년간 무료 진료소에서 일했어. 매일. 이제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였어요. 조건이 있어. 오빠부터 변해야 해. 진짜로. 약속할게. 그럼 기다려볼게. 천천히.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끼 식당. 최영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차은이었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거친 손, 허리가 굽은 모습. 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이사장님, 10년 끝났습니다. 차은이가 앞치마를 벗었어요.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손편지. 10년간 제가 느낀 것들 적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10년간 청소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최영자는 차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거친 손. 이제야 같은 손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계속하실 건가요? 청소일. 차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이 일이 좋더라고요. 환자들이 깨끗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모습 보면 뿌듯해요. 좋습니다. 함께 일하시죠. 최영자가 앞치마를 건넸어요. 여기서 일하시겠어요? 한 끼 식당에서? 네. 식사로 생명을 살리는 일. 함께 하시죠. 차은희는 앞치마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두 사람은 나란히 주방에 섰어요. 최영자가 국을 끓이고
차은희가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차은희 씨, 식사는 사랑입니다. 정성입니다. 네, 이제야 알겠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한 끼 식당은 오늘도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4년 전 시작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식사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